진짜 현타온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딩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FA컵 2차전 경기랑 그리고 순간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A컵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1차전은 11월 24일 수요일 전남 홍구장인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렸고요. 경기는 라마스 선수의 PK골로 대구가 1대0으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리하게 대구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K리그1, K리그2 모든 시즌 경기가 다 끝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또 일주일간 휴식 기간이 있었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이때 이후로 공식전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거의 2주에서 3주 가까이 휴식을 취하고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남이 경기력을 살릴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차전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토요일 12시 반 SBS에서 중계할 예정인데요. 또 DGB 대구은행파크 대구 홈구장인 대팍에서 열리고요. 합계 스코어 현재 1대0으로 대구가 전남을 이기고 있습니다. 자, 대구가 우승할 시 대구가 이미 3위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ACL 티켓 같은 경우는 전북하고 대구가 본선을 직행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울산하고 제주가 플레이오프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 만약에 전남이 우승한다면은 2부 리그 팀이 K리그에서 처음으로 FA컵 우승하고요. 일본에서는 옛날에 도쿄 베르디가 2부 리그 팀인데 우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두 번째 2부 리그 팀이 우승하는 시즌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남이랑 전북은 ACL 본선에 가고 대구랑 울산 같은 경우는 ACL 플레이오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도 뭐 ACL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정 지었지만 여기서 우승하면 바로 본선이기 때문에 내년에 K리그 일정이 좀 빠르게 시작하고 ACL 같은 경우도 그 일정에 맞춰서 좀 더 빨리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굳이 플레이오프를 하면서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선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편이 컨디션 조절하는 데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휴식기도 좀 더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도 그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될지 2차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딩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FA컵 2차전 경기죠. 대구랑 전남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12월 11일 토요일 12시 30분 SBS에서 지상파 생중계를 했고요. 지상파 생중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이 좀 날짜랜다. 시간이 좀 조정돼가지고 보통은 축구 경기가 2시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뭐 K리그 2 경기도 1시 반 이후에나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이하게 12시 반이라는 되게 이른 시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또 많은 팬들이 이제 대팍에 찾아와 주셨고요. 선수들도 며칠 전부터 계속 컨디션을 12시 반으로 시작하는 컨디션을 맞췄다고 합니다. 자, 1차전 경기에서 대구가 1대0으로 이겼고 그거 이어서 2차전 경기를 리뷰하도록 하겠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측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알다시피 뭐 할로윈 방역 위반 때문에 뭐 황수민 선수, 정승원 선수, 박한민 선수가 현재 출전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도 14년 만에 또 FA컵 우승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동기부여가 컸습니다. 자, 뭐 대구 같은 경우도 뭐 2018년 울산을 이기고 기적 같은 우승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ACL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작년에는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예. 그 다음에 뭐 일정 그 티켓 재분배로 바로 본선에 진출하긴 했지만 어쨌든 5위라는 성적으로 갔었고 이번에 대구가 3위를 차지하면서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정 지었죠. 네, 그러면서 세 번째 출전을 확정 지었는데 대구 입장에서도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별리그부터 시작하는 게 일정을 조정하는데 좀 더 유리하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일정대로라면은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달에 열려요. 그래서 3월 달에부터 미리 컨디션을 잡아야 하는 반면에 조별리그는 5월 달부터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합니다.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대구랑 전남의 통산 전적 같은 경우는 17승, 12무, 14패입니다. 전남 기준으로 17승이고요. 최근 경기는 2018년 11월 24일 광양 전용 축구 경기장에서 1대2 경기였고 1차전 경기 치렀기 때문에 이 경기가 최근 경기가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경기를 치렀는데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자면은 대구가 3대4로 패배했습니다. 이러면서 합계 스코어가 4대4가 되었고요. 원정 다득점으로 인하여 대구가 원정에서 1점을 냈고 전남이 원정에서 4점을 냈기 때문에 전남이 원정 다득점으로 인해서 우승팀이 되었고요. 통산 네 번째 우승이자 2008년 이후로 1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전남이 그 FA컵 우승 이후로는 한 번도 ACL에 가까이 간 적이 없어요. 그랬던 거이만큼 정말 오랜만에 또 ACL에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의 14년 만에 전남은 ACL에 나갔고 2008년이면은 그때는 개편 전이니까 AFC 챔피언스 리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남이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부터 홍정훈 선수의 퇴장이 나와가지고 사실 대구가 좀 꼬였어요. 대구가 원래는 좀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양팀 초반에는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팀 초반부터 상당히 치고받고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25분에 홍정훈 선수의 퇴장이 대구의 발목을 잡게 되었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코너킥 차기 전에 몸싸움 과정에서 홍정훈 선수가 팔꿈치를 쓰면서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정해가지고 주심이 VR을 통해서 바로 퇴장을 줬고요. 퇴장이 나오면서 남은 시간 동안 대구는 10명이서 싸우면서 좀 불리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고요. 자, 그러면서 결국 13분 뒤인 38분에 선제골을 먹히게 됩니다. 순간적인 윙백에 엄청난 뒷공간을 이제 완전히 라인에 부수는 돌파가 나왔고요. 그 윙백이 받은 다음 또 컷백으로 땅볼로 컷백으로 잘 줬고 그리고 박찬용 선수가 그 땅볼 패스를 또 구석으로 잘 돌려놨어요. 수비수가 앞에서 두 명이 태클을 걸었고 골키퍼까지 있었는데 그 사이를 벗겨내면서 전남이 1대0을 만들어냈고요. 자, 1대0을 만들면서 합계 스코어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동안 좋았지만 3분 이후로 막 3일 천하처럼 3분 천하가 돼버린 건데요. 3분 뒤에 세징야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전남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쉽지만 이제 세징야 선수가 놀라운 또 가슴 트래핑 이후에 역시나 본인의 힘으로 이제 땅볼로 이제 뭐라고 하지? 잘 발로 갖다 대면서 한번 바운드 내고 구석으로 갔죠. 그래서 골문을 흔들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또 그렇게 끝나는 듯 싶었지만 전반 막판에 또 전남이 동점이다.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45분에 고태현 선수죠. 코너킥 상황에서 앞에서 잘라가는 움직임으로 발을 잘 갖다 댔고, 그게 이제 최용훈 골키퍼가 골라인이 넘은 다음에 막아가지고 이미 골이 선언이 되었고, 자, 그러면서 전남이 전반전에 1대2로 원정 다득점을 인해서 현재 전남이 우위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전남은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운 듯 싶었지만 또 후반 시작하자마자 50분에 에드가 선수의 골이 나왔죠. 프리킥 상황에서 크로스를 이제 날카로운 크로스를 봐줘줬고, 그걸 이제 그 크로스가 엄청났죠. 원바운드 이후로 롱볼을 원바운드 이후로 바로 크로스를 올려줬고, 에드가 선수가 높은 타점을 헤더로 골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또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게 또 좋은 듯 싶었지만 5분 뒤에 또 골이 나왔어요. 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뭐였더라? 무슨 골이었더라? 아, 맞다. 대구 수비의 클리어링 미스로 헤더를 멀리 걷어냈어야 되는데 멀리 걷어내지 못했고, 여기서 또 원더골이 나왔죠. 수비를 사이를 잘 보면서 올렉 선수가 무회전 슈팅으로 구석으로 원더골이 나오면서 전남이 다시 한번 또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서 올렉 선수의 원더골이 나왔고요. 솔직히 여기서 또 끝나는 싶었지만 또 기대를 부응한 건지 모르겠지만 10분 뒤에 또 다시 대구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롱스로링 상황에서 헤딩으로 이제 잘 밀어 넣었고, 마지막에 수비수처럼 보였는데 수비수가 이제 헤더로 골키퍼한테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박준영 골키퍼가 크로스바가 거의 공이 크로스바 상단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잡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결국 놓친 볼을 치바 선수가 잘 달려들면서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다시 대구가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여기에 전남이 마음이 급해진 건지 75분에 정원신 선수의 경고 누적 퇴장이 나왔죠. 퇴장이 나오면서 코너 부분에서 세징야 선수한테 무리한 태클을 걸면서 결국 퇴장이 나왔고요. 10대 10으로 공평한 축구가 되게 되었네요. 자, 그렇게 대구한테 좀 더 유리했지만 정말 영화는 영화다라는 게 82분에 또 전남이 골을 냅니다. 이걸로 다시 전남 쪽으로 또 승부의 추가 기울었습니다. 땅볼 크로스를 다시 사무엘 선수가 잘 버텨주고 다시 리턴을 내줬고요. 정지 선수가 수비 사이로 잘 드리블 친 다음 구석으로 골을 넣으면서 3대4로 전남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합계 스코어 4대4 원정 다득점으로 전남이 이겼고요. 내년 시즌부터는 저 원정 다득점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원정 다득점으로 적용되는 마지막 사례가 되게 되었네요. 뭐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 그럴 것 같고요. 자, 이러면서 앞서 얘기한 대로 14년 만에 전남이 우승하게 되었고, 대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막판에도 찬스가 있었어요. 막판에 총공세를 했고, 에드가 선수를 잡아 끄는 장면에서 마지막에 PK까지 선언이 되었는데 VR로 이게 또 다시 취소되면서 정말 판정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정재희 선수는 마지막에 또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재밌는 점이 올 시즌에는 김천 상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K리그2를 우승했는데 우승 트로피를 든 다음에 전역을 했죠. 전역에서 다 전남으로 복귀했는데 다시 전남에서도 계속 뛰었어요. 바로 주전으로 뛰었고, 그러면서 또 FA컵 우승까지 만들어내면서
쫄지의 2관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팀으로 쫄지의 한 시즌 만에 2관왕을 올리게 되었고요. 이러면서 울산 미포조선, 부산 아이파크, 대전 코레일 이후로 하브리그 팀이 결승전에 오른 네 번째 사례가 나왔는데, 그 네 번째 사례인 전남 드래곤즈가 4번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냈고요. 또 고대양리라고 불리는 박희성 선수가 4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공식이 성립됐죠. 득점왕을 가진 팀이 우승한다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담으로지만 SBS 중계했는데 솔직히 저는 SBS 같은 지상파에 중계하는 게 썩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카메라를 잡아주는 게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스카이 스포츠나 뭐 JTBC4 스포츠, 골프앤스포츠. 거기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지상파다 보니까 카메라를 선수들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 보였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희건 캐스터가 광고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저도 시상식까지 보여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대로 다음 프로로 넘기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돌아온다라고 하고 이거 일부러 그런 건가? 재밌으라고? 전혀 재미없고요. 그러면서 광고 후에 저도 바로 끝나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고, 시상식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상식 영상이 있는데 직관 가시는 분이 다 찍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FA컵 전남이 우승했고 내년 ACL 본선에 전남 드래곤즈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AFC 공식 사이트에도 역시나 올라와 있고요. 이게 역대 3번째 기록이에요. 뭐 이게 제가 전에는 뭐 최초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올해도 2부 리그, 내년에도 2부 리그로 참가하는 팀 중에서 ACL 나간 경우가 최초인 거고,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AFC 챔피언스 리그 개편 전인 2004년에는 도쿄 베르디가 1부 리그에서 천왕배 우승 이후로 2부 리그로 강등되었고요. 1부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이제 ACL에 나가게 됐는데 2부 리그 강등된 케이스고, FC 도쿄 같은 경우는 2011년 2부 리그 천왕배에 우승했는데 우승한 해에 또 승격도 하면서 ACL은 1부 리그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2부 리그에서 되고 내년에도 2부 리그에서 뛰는 유일하게 전남 드래곤즈가 AFC의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게 되었네요. 뭐 J리그 사례뿐만 아니라 K리그 내에서만 보자면은 또 최초기 때문에 의미 깊은 기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도 대구의 많은 팬들이 대구의 두 번째 FA컵 우승을 기대했지만 안타깝게 이변의 희생양이 되었고, 아쉽지만 그래도 FA컵 2차전 7골이 역대 FA컵 결승전 최다골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골이 많이 나왔던 경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전남 드래곤즈의 내년 ACL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못 끝내보냈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요, 강원FC랑 대전 하나스티즌이 맞붙은데요. 1차전은 12월 8일 수요일 7시에 대전 한밭운동장에서 열리게 되었고요. 2차전 같은 경우는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12월 12일 일요일 2시에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예정이 현재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1차전에서 이현식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대전 하나스티즌이 우위를 가진 채로 1차전이 끝나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은 강원이 2차전에 이겨가지고 잔류하는 방법은 2골을 이상 넣어가지고 잔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두 골을 넣었을 때는 상대한테 한 골을 먹히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원정 다득점 때문에 대전 하나 시즌이 가기 때문에 강원 같은 경우는 현재 불리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로 대전 하나 시즌이 승격하려면은 일단 0대0만 만들어도 대전 하나 시즌 같은 경우는 1대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고요. 강원한테 한 골 먹힌다 하더라도 연장전으로 갈 수 있고, 만약 다득점이 나와가지고 뭐 1대0이 아니라 2대1, 뭐 3대2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오히려 다득점이 나오면 대전 하나 시티즌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A컵 2차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슈팅전은 일단 18대 14, 유효 슈팅은 12대 7, 코너킥은 9대 6, 파울전은 9대 11, 옵사이드는 대전 하나 시즌만 2개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4대 1로 강원이 이기면서 1차전에는 1대 0으로 대전이 이겼는데요. 완전 역전을 기록하게 되면서 합계스코어 4대 2로 강원FC가 K리그1 잔류를 확정지었고, 대전 하나 시즌 같은 경우는 K리그2 잔류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요. 자,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12월 12일 일요일 2시에 열렸고요.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많은 관중분들이 응원하러 양팀 관중들이 찾아와 주셨고요. 선제골은 이종현 선수가 넣었는데요. 대전에 이종현 선수가 넣으면서 강원이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는 강원의 공세가 컸고요. 그래서 강원 쪽에서 역시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강원 쪽에서 골이 터지지 않을까 했는데 선제골이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먼 거리에서 넣었는데, 먼 거리에서 슈팅이 무회전으로 구석으로 완전히 날카로운 슈팅이 들어오면서 이종현 선수의 원더골로 대전이 1대0으로 앞서게 되었고요. 여기까지는 합계 스코어가 2대 0이고 원정에서 또 1득점 냈기 때문에 강원이 이기는 경우의 수는 3골을 넣어야 돼요. 3골을 넣어야지 강원이 이길 수 있었는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빨리 3골이 나올 줄 몰랐는데, 3골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3골이 되게 빨리 나오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대전의 수비 집중력이 무너졌죠. 26분에 이진수 선수 자책골인데요. 김대현 선수의 빠른 스피드 돌파로 측면을 뚫어냈고, 마지막에는 땅볼 크로스로 이지도 선수의 자책골을 유도해냈고요. 골키퍼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어쨌든 강원은 2골을 더 넣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후로 빨리 진행시켰고, 그 다음 장면에서 또 두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날카로운 헤더로 구석으로 볼이 잘 갔고요. 골키퍼도 막아내기 힘든 골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또 강원이 2골을 쫓아냈고요. 그로부터 3분 뒤 또 세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이건 코너킥이 된다. 수비가 순간 볼을 놓쳤고, 공격수가 그 사이를 그러니까 한국영 선수가 그 사이를 돌파로 뚫고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노련한 마무리까지 보여주면서 강원이 3대1로 불과 5분 사이에 3골이 터지면서 완전 전세가 역전되었고요. 급해진 대전 시티즌이 총 공세를 하게 되었지만 역시나 강원이 전반전에는 주도를 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후반전은 역시나 불리한 대전이 강하게 공세를 했고요. 하지만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에 강원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헛다리짓기 이후로 수비 사이에 네, 날카로운 슈팅을 때리면서 구석으로 갔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네, 강원의 추가골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막판에는 네, 또 이광현 선수의 네, 슈퍼 세이브까지 나오면서 팀의 승리에 일조를 해주게 되었고요. 자, 결국에는 강원이 네, 잔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랑 경기 내용이랑 경기 결과랑 별개로 네, 논란의 장면이 있었는데 후반 71분경 네, 이제 볼 맞고 나간 볼을 이제 대전이 스로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볼보이가 공을 가진 다음에 공을 주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네, 몸을 푸는 대전 외국인 선수가 네, 화를 내는 모습도 보였고 네, 또 대전 감독님이 또 화를 내는 모습도 보이면서 네, 또 서포터들도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상당히 화가 난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만큼 볼보이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시간 끄는 행위다, 정당하지 못한 행위다, 뭐 비신사적인 플레이다, 스포츠맨십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것도 홈 어드밴티지자. 사실 볼보이가 강릉 제1고 그러니까 강원FC 소속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이제 볼보이를 맡았는데요. 같은 팀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준 게 아닌가라고 네, 의혹이 좀 가는 장면인데 이런 것도 사실 스포츠의 일부분이다 라는 측면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그거랑 별개다 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두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대전 하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애가 타겠죠. 애가 타는 상황에서 이게 공식 규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볼보이는 공을 갖다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선수도 공을 갖다 줘야 하는 의무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으로 시간을 끈 거는 제 생각에는 좀 그건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네, 뭐 최용수 감독님도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경기 끝나고 그래서 저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볼보이를 자기 팀 유스 선수로 이제 꾸려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 약간씩 끌면서 공을 준다. 뭐 그 정도까지 되는데 네, 아예 공을 안 준다.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 뭐 직무유기까지 볼 수도 있어요. 네, 자기 일을 수행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일인데요. 그랬던 거인 만큼 사실은 심하게 보면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인 만큼 저도 이번 내용 대해서는 좀 과하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결과야 어찌 됐든 결과랜다. 과정이 어쨌든 뭐 논란이 어찌 됐든 결과가 어쨌든 일단 강원이 추가골까지 나오게 되면서 네, 결국엔 대전 하나가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자, 그러면서 결국 강원이 잔류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연맹도 네, 규칙에만 써져 있기 때문에 연맹 측에서도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네, 언급했기 때문에 뭐 추가로 네,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네, 이제 이 사회를 열어가지고 네, 보도록 한다고 연맹 측에서도 직접적인 답변은 약간 회피했고요. 일단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정확히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경우에는 네, 어찌됐든 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볼보이 문제도 있었지만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경기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런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네,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년 시즌에도 강릉을 K리그 1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네, 대전 하나 같은 경우는 내년 시즌 K리그 2에 남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이걸로 올해 K리그 1, K리그 2 모든 경기 살펴봤고요. 내년 시즌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 벌써부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중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2021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유튜브 에라이딩 공호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